오늘은 본격적으로 룸투어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까지 거실, 침실, 화장실 이렇게 한번 나눠서 리뷰는 드렸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집 룸투어 랜선 집들이를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산지 1년이 거의 넘어가는데, 이제 곧 홈스타일링을 한번 크게 해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서 그 전에 이전 모습을 찍어두기 위해 한번 랜선 집들이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한번 가보실까요? 네, 그러면 화장실부터 먼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살짝 어두운 그레이 톤으로 선 통일을 하였고요. 화장실에서 포인트로 잡았던 거는 일단은 이 조적 세면대. 조적 세면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완전히 조적으로 다 만들려고 했다가 이게 관리를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고 해서 이렇게 바닥만 조적의 형태로 하고 위쪽에는 보호령 세면대를 같이 설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거의목 수전을 같이 인테리어를 하니까 약간 호텔에 아니면 근사한 식당에 들어갔을 때 보이는 그런 화장실이랑 유사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매립 수전으로 이렇게 시공을 해서 이렇게 뭔가 튀어나오는 게 없이 깔끔하게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위쪽에는 저희가 해바라기형 수전은 하지 않고 이렇게 손잡이로 잡아서 쓸 수 있는 샤워기만 설치를 우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원래는 조적 욕조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혼자 살다 보니까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이 부분도 관리가 생각보다 어렵다라고 해서 결국 포기를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아쉽기는 한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을 리모델링 하실 때 이 유가를 되게 신경을 써주시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요 하나의 요소를 가지고 틀령 화장실의 느낌을 줄 수 있는지 없는지가 꽤 적지 않게 작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타일형 유가로 제작을 하니까 꽤 이쁜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 리모델링 할 때 하나 팁을 하나 들었는데, 이렇게 이제 그 화장실 요 욕조 부스랑 그리고 요 세면대 쪽이랑 단차를 이렇게 주게 되면 이제 물이 그렇게 많이 튀지 않다 보니까 여기는 건식 그리고 여기는 습식 샤워 부스로 구분해서 쓸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화장실에서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템이 두 가지 정도가 더 있는데요. 일단 하나는 요 힘펠 휴젠트 환풍기이고요. 요게 이제 제습도 되고 또 드라이 역할도 할 수 있다 보니까 되게 다용도로 활용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있는 집에서는 이제 겨울에 아이 목욕시킬 때 춥지 않게 미리 온풍으로 먼저 따뜻하게 데워놓은 다음에 식히면 좋을 것 같고, 그 외에도 샤워하고 나서 이제 제습기를 한번 딱 틀어놓으면은 딱 깔끔하게 물기가 제거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 핸드워시 디스펜서, 요게 이제 아래쪽에 센서가 있어서 손만 딱 대면은 거품형으로 이제 그 핸드워시가 딱 나와서 엄청 깔끔하게 이제 손 씻기에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화장실에서 애용하고 있는 템 중에 하나입니다. 어딜 가더라도 꼭 살 것 같아요, 이 템은. 네, 그리고 화장실에서는 이렇게 센서형 등을 설치를 해두면은
되게 편하더라고요. 밤이나 이럴 때 굳이 불을 켜지 않아도 이렇게 가까이 화장실에 가면은 자동으로 센서를 통해서 불이 켜지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손을 씻거나 볼일을 볼 때는 굳이 화장실 불을 켜지 않아도 편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화장실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네, 다음은 거실을 보기 전에 먼저 서재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재방을 보기에 앞서서 저희 집 리모델링을 할 때 이제 거실과 방으로 나눠서 좀 시공 방식을 크게 다르게 했는데요. 뭐 비용적인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우선은 그 공용부, 그 사람들이 많이 보는 곳에는 좀 힘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포세린 타일로 시공을 했고요. 다음에 벽 같은 경우에는 페인트로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을 했습니다. 이게 영상에는 잘 담기진 않는데 그 벽지랑 비교했을 때 촉감도 맨들맨들하고 확실히 실물로 봤을 때는 엄청 깔끔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매트한 느낌이 되게 고급스러운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방문 같은 경우에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 무문선으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보통의 집들은 이렇게 문틀 같이 이제 문선 같은 게 보이는데 여기는 깔끔하게 이렇게 각져서 들어간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원래는 히든도어라고 해서 벽이랑 완전히 일체가 되는 형태로 시공을 하려고 했다가 저희 집이 그렇게 엄청 큰 편은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좀 깊이감을 느낄 수 있게 그냥 무문선 정도로만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을 보게 되면은 아까 거실은 포세린 타일로 시공을 했고 그리고 실내 그 앞 방들은 이렇게 강마루로 시공을 했어요. 그래서 비용 차이도 있고 또 타일보다 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조금 더 일반적인 집의 질감을 느끼고 싶어서 이렇게 그 재료를 다르게 했습니다. 근데 요렇게 이제 시공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좀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여기 타일이랑 강마루랑 이 재료의 두께가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시공을 하게 되면은 뭐 전문가들이 당연히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만 요 두께 단 차이 때문에 이 거실과 방의 그 단차로 인해서 이제 뭐 발리를 찢는다든지 그런 위험 요소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많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요 방들, 강마루를 시공하는 쪽에서는 바닥에 좀 높이를 채울 수 있는 시공을 먼저 1차적으로 하고 그 위에 이렇게 강마루로 덮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요 지금 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엄청 미세하게 이렇게 경사가 져 있거든요. 그래서 요 안쪽 강마루 부분은 그 좀 경사가 지는 식으로 이제 올려서 요 타일과 그 만나는 부분에서를 높이를 맞추는 방식으로 저희 집은 작업을 했습니다. 다만 요게 이제 혹시나 나중에 하자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을 좀 우려해가지고 여기에는 그런 위험 요소를 덜기 위해서 이렇게 이음새 시공을 같이 해서 최대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그리고 또 연결부를 좀 자연스럽게 하는 방식으로 작업이 같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서재로 한번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 서재방에서 리모델링을 할 때 조금 힘을 주었던 요소는 바로 요 윈도우 시트랑 책장이랑 같이 연결되는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윈도우 시트는 예전에 그 핀터레스트 쪽에서 봤을 때 정말 꼭 해보고 싶었는데, 사실 일반적인 아파트에서 요 윈도우 시트를 가지고 느낌을 낼 수 있을까 좀 고민은 했는데, 이때 아니면 언제 해볼까 싶어가지고 결국 시공을 결정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창가 쪽에 앉거나 뭐 필요하면 누울 수 있게까지 윈도우 시트가 제작이 되어 있고, 거기에 연결해서 이렇게 책장을 같이 함께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그 벤치 요 커버 시트도 그 맞춤 제작을 통해서 요 길이랑 높이까지 딱 맞게 그 제작을 해서 생각보다 딱 핏하게 떨어져 가지고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안쪽에 보면은 이제 수납 공간을 또 고려를 해서 이렇게 안쪽에 수납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효율성까지 고려해서 윈도우 시트를 제작을 했답니다. 그래서 보기에도 나쁘지 않고, 뭐 생활 측면에서도 그 활용도가 높게 돼서 나름 만족하는 시공인 것 같아요. 그리고 책상도 일단 오늘의 집에서 뭐 꽤나 많이 보이는 그 모델로 저희 집에도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이제 서재방에서의 분위기에 맞는 그 테이블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거실로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거실도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분위기는 화이트 톤으로 일관되게 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색상 포인트를 주어서 그렇게 심심하지는 않은 식으로 좀 인테리어를 꾸며 보았는데, 이제 또 1년이 돼가니까 이게 생각보다 좀 질린다고 해야 되나? 좀 바꾸고 싶은 그 충동이 계속 들어서 요번에 1년을 맞이해서 한번 크게 홈스타일링을 다시 해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어요. 먼저 거실에서 보면은 이렇게 홈바 형태로 선반을 제작해 놓은 공간을 함께 두었는데요. 원래는 이게 이제 에스프레소 머신이랑 여러 가지를 두어서 이제 홈바처럼 사용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일단은 뭐 간단한 오브제랑 같이 그냥 전시용 선반으로만 쓰고 있고, 겨울 때 따뜻할 때는 이제 원두를 직접 갈아서 이렇게 핸드드립으로 종종 마실 때 사용하는 공간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까지는 아니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만한 아이템을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게 저도 아예 생각도 못하고 있다가 그 인테리어 실장님이 추천해 주셔서 한번 적용을 해본 건데, 만약에 이렇게 조명을 달고는 싶은데 스위치를 쓸만한 공간이 좀 애매하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무선 스위치로 이제 조명을 껐다 켤 수 있게 제작을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조명을 이제 같이 설치를 했는데, 여기를 켜는 거는 요 무선 스위치를 통해서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킬 수 있게 그렇게 제작이 되어 있어요. 여기는 뭐 굳이 무선으로 좀 멀리서 켜고 끄고 해야 되는 뭐 그런 필요성은 없기는 한데, 이런 거를 뭐 특정 공간에 사용을 하게 되면은 꽤 편리하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서 한번 소개를 드립니다. 네, 주방은 특별히 리모델링을 진행을 하지는 않고 필름으로
이제 화이트 톤만 맞추는 식으로 작업을 했는데요. 그 중에 이제 냉장고장도 원래 아파트에 있던 그 냉장고장을 그대로 활용을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구매한 요 냉장고 모델이 그 냉장고장에 넣었을 때 이렇게 깔끔하게 딱 떨어질 수 있는 빌트인 냉장고로 구매를 했는데, 이제 표준형 냉장고 사이즈를 생각을 했을 때 요 생각보다 요 가로폭이 좀 작아서 이만큼의 공간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요 냉장고를 완전히 가운데로 위치했을 때는 그 양쪽에 생각보다 어두운 여백이 많이 남아서 되게 어색하게 느껴져서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마침 인터넷에 딱 맞춤형으로 슬라이딩 장을 제작해 줄 수 있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옆에 슬라이딩 장을 설치를 했더니 이제 보시는 것처럼 엄청 활용도도 높게 사용을 하고 있고, 또 넣었을 때는 마치 이 냉장고에 맞춰서 제작한 거랑 유사하게 아주 자연스럽게 딱 맞춤형 냉장고장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우연치 않게 발견은 했지만 아주 만족스러운 작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 그 테이블을 구매를 할 때 의자는 원래 이렇게 다 의자 형태로 구매를 하려고 하다가 한쪽은 벤치형 형태의 의자로 구매를 했는데요. 이렇게 구매를 하고 나니까 집들이 등으로 이제 3명까지도 또 앉을 수 있어가지고 꽤 잘 사용을 하고, 또 뒤쪽에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있다 보니까 이 앞에서 왔다 갔다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또는 또 요 위에 올라가서 뭔가를 꺼내거나 할 수 있게 하는데 좀 더 편한 아이템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실에는 팬트리 공간이 하나가 있는데요. 원래 아파트에 입주했을 때는 누가 봐도 본인 것처럼 열려야 하는 공간처럼 보였는데,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을 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손잡이를 만들지는 않고 이렇게 푸시를 하면은 열리는 방식으로 문을 제작을 하니까 이렇게 누르면은 닫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제작을 하니까 처음에 들어와서 열지 않고 사용을 할 때는 깔끔하게 벽처럼 보이는 효과를 주니까 좀 더 거실이 넓어 보이고 깔끔해진 것 같아서 꽤나 만족스러워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거실에서 사실상 리모델링을 할 때 꽤 많은 비용이 들었던 이 아트월입니다. 아트월도 핀터레스트에서 어떤 레퍼런스를 참고해서 요 한 측면은 좀 라운딩을 주는 식으로 시공을 하였는데요. 이게 일단은 사진으로도 꽤 괜찮았는데 이렇게 완성이 됐을 때도 보고 나니까 하길 잘했다 생각이 드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 바닥 쪽에는 또 이렇게 단차를 주어가지고 선반의 형태로 또 제작을 같이 했는데요. 이렇게 위쪽에 장식품 같은 거를 주어서 이제 홈 스타일링을 하니까 또 이쁜 하나의 홈 스타일링 요소가 된 것 같아서 꽤나 만족스러운 공간입니다. 이렇게 아트월을 제작하면서 TV는 반매립으로 시공을 하였습니다. 원래 여기는 이제 완전 매립으로 할까 반매립으로 할까 고민을 하다가 완전 매립으로 했을 때는 TV 사이즈를 바꾸거나 또는 이제 TV 조작 과정에서 이제 수신도가 꽤 떨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부정적인 리뷰를 본 게 있어가지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반매립으로 하긴 했는데, 사실 TV를 앞에서 볼 때는 뭐 완전 매립이랑 큰 차이가 없이 깔끔하게 이제 선이 안 보이는 식으로 떨어지는 모습이어서 일단은 이렇게 해도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파는 많이 아시는 캄포슬림 그 카사니아 모델로 구매를 했고요. 그 거실 쪽 리뷰를 드릴 때도 보시긴 했겠지만 정말 푹신해가지고 저희 설치도 여기서 엄청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답니다. 지금은 이제 요 고양이 스크래치를 걱정해서 커버를 씌워놨는데, 커버도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톤이 딱 맞춰지니까 엄청 깔끔한 인테리어적 요소도 만족시켜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거실에 소파 테이블을 이렇게 유리 테이블로 하고, 유리 테이블의 기둥도 이제 이렇게 약간 부풀 형식의 이제 기둥으로 했는데, 우리 주인님께서 스크래치 대신 엄청나게 애용을 하고 계신 기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실에 이렇게 큰 스탠드형 조명을 하나 뒀는데요. 요거 하나가 또 이제 저녁에 요 하나만 켜두고 이제 거실에서 생활을 하는 게 엄청 분위기 있게 무드를 잡아주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인테리어 아이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되게 조명에 진심으로 좀 힘을 많이 들였는데요. 이렇게 아트월 쪽에도 지금 낮이라서 잘 보이지는 않지만 아트월 위쪽과 하단 쪽에 이제 간접 조명을 주었고요. 또 여기 커튼 박스 쪽에도 간접 조명, 그리고 천장에도 우물형 형태는 기존의 아파트에 입주를 했을 때도 있는 형태였는데, 이 실링팬을 시공을 했을 때는 이제 높이를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다 보니까 우물형 천장은 유지를 하고 이렇게 간접 조명을 안쪽에 같이 시공을 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꼭 해보고 싶었던 요소 중에 하나였는데요. 바로 라인 조명. 이렇게 공간에서도 좀 더 공간을 길어 보이게 할 수 있는 요소도 있고, 인테리어적으로도 좀 간지를 확보해 줄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해서 인터넷에서 보는 순간 이거는 꼭 해야겠다 라고 다짐했던 그 시공 요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복도를 쭉 따라서 라인 조명을 설치를 하니까 이것도 꽤 만족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는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럼 침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실은 크게는 거실과 동일하게 화이트 톤으로 리모델링을 하였는데요. 요 침실은 좀 더 한 가지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우드톤으로 이렇게 침대 헤드 쪽 벽면을 템바보드로 시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템바보드 형태로 상단을 시공을 하고, 하단에 침대 헤드랑 그리고 바닥에 침대 프레임까지를 자체 제작으로 그 리모델링을 할 때 함께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체감이 있는 침실에 침대 헤드 프레임까지 제작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리모델링을 할 때 아쉬웠던 부분이, 요 침대 협탁을 제가 원래 제작을 할 때 같이 요청해서 요 침대 헤드랑 연결되게 딱 맞추는 식으로 제작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요청드리는 거를 깜빡해가지고 침대 헤드만 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요 침대의 색상이랑 최대한 맞춘 요 침대 협탁을 찾는 게 생각보다 꽤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요게 침대 협탁을 구매할 때
저도 들은 건데, 가급적 요 매트릭스랑 높이를 맞춰서 제작을 해야지 사용할 때 되게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즈도 맞고 침대 매트릭스를 제가 구매를 했을 때 그 높이까지 맞춤이 되는 침대 협탁을 찾는 게 되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도 결국에는 찾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쌍으로 구매를 해서 이제 같이 설치를 했는데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왼쪽을 보면은 정말 공간이 엄청 딱 맞게 들어가 있어서 참 사이즈를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 원시 시대에 나오는 그런 뭐 돌도끼 같은 모양의 등이 하나 있는데요. 요거는 카사미야 저 컴포슬램 소파를 살 때 사은품으로 받은 건데, 생각보다 뭐 인테리어 요소죠. 그리고 나중에 밤에 불을 켰을 때도 느낌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침실에 두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침실 같은 경우에는 색상적인 요소로는 이렇게 우드톤의 침대 헤드랑, 그리고 침구는 약간 남색 톤으로 좀 톤다운을 시켜서 그 분위기를 주었고요. 또 커튼은 이제 그레이 톤으로, 또 이제 차르르 커튼을 바깥쪽에 시공을 하고, 또 암막 커튼을 이렇게 그레이 톤으로 같이 이중으로 제작을 하니까 나중에 이제 뭐 암막 커튼을 치고 있거나 아니면 이렇게 차르르 커튼만 치고 있어도 두 가지가 다른 분위기를 줄 수 있어서 침실도 좀 더 지루하지 않게 사용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무선 스위치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무선 스위치를 통해서 요 펜던트형 조명과, 그리고 하단 침대 프레임 쪽에 조명을 켜고 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침대 헤드 쪽과 침대 프레임 하단에 들어오는 조명 하나, 그리고 왼쪽 그리고 오른쪽 펜던트 조명, 이렇게 켤 수 있는 스위치를 3개의 무선 스위치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펜던트 조명은 요 3가지의 조명 색깔이 다 들어올 수가 있어서 뭐 필요에 맞춰서 조명의 분위기를 조절할 수 있다는 점도 꽤 좋은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 집에 랜선 집들이를 해보았는데요. 일단 리모델링 시공 자체는 전체적으로 되게 만족스럽게 제작이 되었다 보니까 요 안에 홈스타일링을 어떻게 할지를 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그렇게 막 감각이 있는 놈은 아니다 보니까 최대한 뭐 핀터레스트나 여러가지 뭐 블로그 등을 참고해서 꾸며보기는 했는데 좀 아쉬운 부분도 꽤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 좀 더 노력을 들여서 홈 스타일링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좀 더 어떤 요소가 변화가 되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걸로 저희 집 룸투어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